가발 공장에서 중소기업가로. 한 소녀가 야간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가지만 모든 역경을 뚫고 세상의 중심에 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 영등포 신길동. 영숙의 집안은 처음부터 가난하지는 않았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밥상에 반찬이 넉넉했고 아버지가 몫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은 꾸려졌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보증을 선 것이 화근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살던 동네를 떠나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이사를 갔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시작된 새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이사를 간 곳은 집들이 기차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방음은 생각할 수도 없고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는 수준이었다. 10대 소녀인 영숙에게는 곤혹스러웠지만 부모님에게는 내색을 안 했다. 영숙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집안 형편이 기울자 영숙은 처음으로 친구들 보기가 창피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본인은 공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발 공장을 처음으로 도착한 날 영숙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교문을 드나드는 모습이 부럽기만 했다. 엄마는 영숙에게 늘 미안해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늘 달고 살았다. 어느 여름날 엄마가 영숙이를 불렀다. 영숙아, 저 앞 동네 사는 미옥이 알지? 걔가 야간 고등학교 다닌다고 하더라. 엄마가 물어보니 내년에 학생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너 공부하고 싶어 했지? 그렇게 영숙은 중학교를 졸업한 하고 2년 뒤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낮에는 가발 공장에서 일하며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시렸지만 저녁이면 작은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신길동의 골목길은 늘 눅눅한 석탄 냄새와 공장 기계음으로 가득했지만 영숙에게 학교 가는 길만큼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희망 같았다. 새벽같이 출근해 하루 종일 앉은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다루다 보면 손끝은 늘 접착제와 땀으로 얼룩졌다. 그래도 책을 놓지 않으려 야간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자존심 같았다. 엄마는 길거리에서 불량식품이라 불리던 값싼 과자나 떡을 사서 안양이나 뚝섬으로 나가 팔았다.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타려면 마음 좋은 버스 안내양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타게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버스에 태우려는 깍쟁이 버스 안내양은 대놓고 눈을 흘기고 차갑게 말하곤 했다. 보따리를 들고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타요? 그러면 영숙 엄마는 목까지 빨개졌다. 아버지는 원래 목수였다. 손재주가 좋아 남들보다 곱고 튼튼하게 짓는다고 소문난 기술자였지만 어느 날 공사장에서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다시는 일을 나갈 수 없었다. 온종일 집 안에서 불편한 몸으로 지내는 아버지 곁에는 늘 목공 도구와 자투리 나무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나무들을 깎아 도마나 찬장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싸게 팔곤 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다. 신길동 집 골목길은 늘 시끌벅적했다. 공장에서 돌아온 소녀들,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아저씨들, 골목 입구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영숙은 그 사이에서 늘 빠듯한 하루를 보냈지만 야간 고등학교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묘하게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다. 영숙은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발 공장을 그만두었다. 똑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영등포 대리점에 격리로 취직했다. 처음엔 장부 정리와 영수증 묶음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성실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갔다. 그곳에서 철민이를 만났다. 창고와 거래처를 오가며 묵묵히 일하는 청년이었다. 늘 지친 기색이었지만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영숙은 그런 철민의 모습에서 묘한 힘을 얻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철민과 함께 일하며 영숙의 눈빛도 달라졌다. 장부를 정리하던 손끝에 부지런함이 묻어났고 퇴근 후엔 책상 위에 세무서적을 펼쳐놓았다. 그는 영숙에게 영숙,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응원했고 영숙은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언젠가 이 자리에서만 머무르고 싶진 않아서요. 그때부터 영숙의 삶은 달라졌다.
밤마다 불을 밝히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다. 지독히 고단했지만 철민이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이 그녀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세무사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다. 영숙은 퇴근 후 밤을 새워가며 책상 앞에 앉았지만 시험장에서는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처음엔 눈물이 났고 두 번째는 허탈했고 세 번째쯤 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철민은 늘 묵묵히 곁에 서서 말했다. 영숙 씨, 시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영숙은 스스로를 다그치듯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실패가 전부는 아니지.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 손으로 길을 만들면 되는 거야.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걸 영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신길동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영숙은 오래전 야간 고등학교 교실 창밖에서 보던 밤하늘을 떠올렸다. 그때는 멀리만 보이던 별빛이 이제는 손 닿을 만큼 가까워진 듯 했다. 철민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다. 고향에서도 살 길이 막막해 영등포로 올라왔고 여기서도 처음엔 막일꾼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있었다. 거래처에서 까다로운 주문이 들어와도 철민이 손만 거치면 깔끔히 해결됐다. 그런 성실함과 도전 정신은 곧 업계에 소문이 났다. 대리점 사장들은 하나같이 그를 높이 샀고 저 청년은 분명 크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돌았다. 몇몇 사장들은 슬쩍 말을 꺼내기도 했다. 철민 씨, 우리 집 딸 좀 만나보지 않겠나? 사위 삼고 싶네. 그러나 철민은 단호했다. 그의 눈길은 늘 영숙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도 장부를 붙잡고 꿈을 향해 몸부림치던 그 여인의 성실함이 누구보다 빛나는 가치로 다가왔다. 마침내 그는 영숙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다. 영숙 씨,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자 사위가 될 운명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만은 분명해요. 난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 옆에서 평생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아니, 저 청년이 왜? 돈 많고 잘난 집안 사위 될 수도 있는데 왜 공장 출신 처녀를 택했을까? 그러나 철민을 아는 사람들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결국 마음도 똑바른 법이니까. 영숙은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가난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열리는 듯 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 영숙이 일하던 대리점 사장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대리점을 철민에게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내 대리점을 당신들한테 맡기고 싶네.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온 건 결국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줬기 때문이야. 뜻밖의 제안에 두 사람은 처음엔 놀라고 두려웠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들도 책임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간판에는 여전히 익숙한 이름이 걸려 있었지만 안에서 뛰는 심장은 달라졌다. 철민은 거래처와 손님들을 새롭게 챙겼고 영숙은 사장의 방식에 자신들의 방식을 더해 격리를 정비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대리점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변 업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그 청년이랑 그 아가씨야. 남들 같았으면 벌써 지쳐 나가 떨어졌을 텐데 저 둘은 다르다니까. 신길동의 단칸방에서 시작한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의 대리점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성실함은 결국 기회와 믿음을 불러왔고 그것은 또 다른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사장은 철민이 덕분에 영등포 일대의 1위를 놓친 적이 없었고 많은 스카웃 제의에도 철민이는 묵묵히 사장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민이의 사장을 부러워했다. 철민과 영숙이 대리점을 인수한 뒤 두 사람은 곧바로 변화를 시작했다. 철민은 거래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신뢰를 쌓았고 영숙은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 관리를 체계화했다. 단순히 가게를 이어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은 더 넓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걱정이 많았다.
철민 씨, 영숙 씨, 지금 규모로도 벅찬데 너무 큰 욕심 아닐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었다. 철민의 열정과 영숙의 실무 능력은 믿음직스럽게 맞물렸다. 그들은 점점 대리점 규모를 넓히며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 거래처와의 계약을 안정화시키며 업계 내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철민의 성실함과 도전 정신은 직원들에게도 전해졌다. 영업사원들은 철민과 영숙이 보여주는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함에 자극받아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대리점 하나로 시작한 사업은 5년 만에 신길동 일대에서 규모가 큰 유통망으로 성장했다. 영숙은 가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신길동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철민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 거야. 앞으로도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가난과 실패를 딛고 성실과 믿음으로 일군 사업.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꾸리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업계에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다. 철민과 영숙이 인수한 대리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신길동 일대에서 신뢰받는 기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챙겼다. 철민은 성실함과 열정을 몸소 보여주며 직원들을 지도했고, 영숙은 장부와 재고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도 힘썼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지역 주민들도 두 사람을 주목했다. 과거 신길동 단칸방에서 시작해 성실과 신뢰로 회사를 키워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다. 청년들은 노력과 정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었고, 주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두 사람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철민과 영숙은 가난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작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줄 차례예요. 영숙의 말에는 지난날의 좌절이 희망으로 바뀐 힘이 묻어 있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사람을 키우고 꿈을 잇고 희망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뢰와 존중이 생겼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업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신길동 골목길의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 가난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군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직원과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기업 가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철민과 영숙이 인수한 대리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신길동 일대에서 신뢰받는 기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챙겼다. 철민은 성실함과 열정을 몸소 보여주며 직원들을 지도했고, 영숙은 장부와 재고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도 힘썼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지역 주민들도 두 사람을 주목했다. 과거 신길동 단칸방에서 시작해 성실과 신뢰로 회사를 키워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다. 청년들은 노력과 정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었고, 주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두 사람에게서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철민과 영숙은 가난했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작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줄 차례예요. 영숙의 말에는 지난날의 좌절이 희망으로 바뀐 힘이 묻어 있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다. 사람을 키우고 꿈을 잇고 희망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뢰와 존중이 생겼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업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신길동 골목길의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 가난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군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직원과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기업 가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